네, 안녕하세요. 끈기 있는 꾼이 되어라 꾼기입니다. 네, 오늘은 일단 먼저 베이직북 13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네, 작년 펀딩 때도 참 많은 분들이 필름을 원하고 계셨는데요. 아직 필름 액세서리 판매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적은 분들만 필름을 원하고 계셔서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이번에도 필름에 대한 별 말은 없었습니다. 베이직북 13이 나오면서 고객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필름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한 더 생겨나실 텐데요. 그래서 저 꾼기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앞선 영상을 보시면 아실 테지만 제가 누구입니까? 보호 필름에 대해 고민하고 보호 필름을 올바르게 부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꾼기입니다. 크기도 안 맞는 다른 노트북 필름을 가져다가 붙여 사용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고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구매 사이트에서 사면 되지 않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방금 도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늘 가성비 필름을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또 한 번의 가성비 필름을 여러분께 선보이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일수록 가성비는 더욱 올라가니까요. 참여해주신 분들 데이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얘기 없으시면 이 베이직북 13 소개 영상 제작에 만족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베이직북 14 유저이든 베이직북 13 펀딩하신 분들이든 아래 글에 필름 종류를 남겨볼 생각이니까요. 저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공지사항이 너무 길었죠? 오늘은 베이직북 13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제가 베이직북 14 펀딩도 했었고, 베이직북 14 최초 언박싱을 하면서 또 한 달간 사용하면서 한 달간의 리뷰도 한번 남겨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나서 또 베이직스사에서 저에게 또 가방도 보내주시면서 그래서 베이직스사에 좀 관심이 더 갔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베이직북 14가 출시되면서 좀 크게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제조 문제, 두 번째는 인증 문제, 세 번째는 AS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제조는 사용자를 좀 고려 안 한 듯한 제조가 이루어졌었고, 또 인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에서는 꼭 필요한 그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를 해서 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AS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AS를 받으려고 하시는 펀딩 참여자분들이 이제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회사 어디 주소를 알려주질 않아가지고 좀 유령회사 취급까지 받기도 했는데요. 제 지난 베이직북 14 영상 댓글을 보시면 좀 사이트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그때는 사이트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알려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스타트업 기업이라 먼저 판매를 시작하고 또 사이트 구축을 그래서 좀 늦게 진행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업 이념에 맞게 또 사이트도 깔끔하게 제작이 되었고요. 그 하단에는 사업자 등록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소지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하이마트에서도 베이직북 14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작년 인증 문제도 잘 해결되면서 어쩌면 스타트업 기업이고 진짜 처음이라서 발생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저는 베이직북 13에 펀딩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사무실도 없이 카페로 출근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했고, 또 저는 가성비 있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도 큰 의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베이직북 13은 또 얼마나 탈이 많을지, 또 이슈가 많을지, 베이직북 14와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외관인데요. 이전에 베이직북 14는 플라스틱 바디였던 거와는 달리 이번에 베이직북 13은 메탈 바디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또 단일 색상이었던 이 흰백색 색상을 그레이 색상의 계열과 로즈 골드 색상의 계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베이직북 실버 색상 같은 경우에는
좀 애플을 따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애플의 세련된 그레이 색상을 어떻게 재현해낼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됩니다.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처럼 진짜 이번에는 베이직스사에서 나오는 노트북은 이 겉에 로고가 없기 때문에 애플 스티커만 붙이면은 이번에는 정말 좀 맥북 같은 느낌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또 멀리서 보면은 진짜 맥북을 쓰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크기도 바뀌었습니다. 베이직북은 이 뒤에 붙는 14와 13이 디스플레이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명명하고 있는데요. 이 베이직북 14 같은 경우에는 14.1인치였듯이 베이직북 13도 13.3인치로 IPS 패널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크기가 바뀌면서 당연히 무게도 줄어들었는데요. 크기가 줄어들었다 해도 무게 변화는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0.1kg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이 베이직북 14는 1.38kg에서 베이직북 13은 1.28kg로 줄어들게 됩니다. 메탈 재질이어서 좀 크기가 작아져도 당연히 플라스틱보다는 무겁지 않을까, 아니면 무게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플라스틱 바디보다 메탈 바디가 더 얇게 제작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38W시로 14와 13 모두 동일하니까요. 지난번 베이직북 14 펀딩에 참여하셨던 분들이라면 내가 이 정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시간을 버틸 수 있을지는 사용자분들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요.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아마 1차 펀딩이 끝났을 때 제가 편집을 해서 올릴 것 같은데, 만약에 또 베이직북 13이 2차 펀딩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때 참고하셔서 또 펀딩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U 성능은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베이직북 14는 2019년 1분기 출시된 인텔 CPU를 탑재했었는데요. 이번 베이직북 13에는 2019년 4분기에 출시된 CPU를 탑재하고 쿼드코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도 향상되었음을, 일반 노트북을 모르는 사람들도 더 좋아진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별 차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실제로 사용해보고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구매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체감되는 램과 SSD인데요. 램과 SSD는 기존과 같은 옵션으로 출시되어 지난번 베이직북 14 용량이 부족하셨던 분들은 똑같이 외장 하드를 들고 다녀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색상을 애플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든 것을 없애려는 애플의 디자인도 생각하는 듯 합니다. 일단 원래는 사운드 잭도 없애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베이직스사의 무선 이어폰 베이직 닷도 출시되면서 지저분하게 선이 존재하지 않는 노트북 제작을 꿈꿨지만 많은 분들의 반발로 사운드 잭이 다시 추가된 모습을 보입니다. 요즘 무선 이어폰 사용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가능한 시도인 듯 한데 아직은 때가 아닌지 싶습니다. 무조건 베이직단만 사용하게끔 설계했다면 이슈가 되겠지만 제가 베이직북 14에 에어팟 프로를 페어링해보니 잘 연결되어 저는 없애는데 찬성을 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지만 진짜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좀 이 사진에서 이상한 점 못 느끼시나요? 바로 램포트인데요. 현재 이 사진은 추가된 소식이라 램포트는 정말 사라질 것 같습니다. 요즘은 보통 와이파이를 잡지 굳이 램포트까지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직접 연결로 통신을 해야 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이 부분 또한 찬성이니 그대로 진행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생산일지에 치중되어 있던 작년 펀딩과는 다르게 올해는 오해가 없도록 더 소식 전달에 힘쓰는 모습인데요. AS 문제로 큰 이슈가 되었던 업체인 만큼 오해가 없도록 아예 퀴즈로 내서 펀딩 참여자분들이 인지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펑션 숫자키보다 기능키가 우선적으로 제조하여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펀딩 참여자분들의 소리를 최대한 듣고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키보드 기능키들을 모두 한글화시킨 키보드 디자인입니다. 세종대왕님께서는 좋아하시겠지만 원치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 다행히도 기존 키보드 시안을 그대로 따라갈 듯 합니다. 네, 별로 전달드릴 점이 없을 줄 알았는데요. 막상 이야기하고 작년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전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못돼 있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베이직북 13을 받고 나서 또 리뷰 영상을 촬영할 테니까요. 또 뽑기 운이라는 것을 만들어낼지 베이직북 13 실제 리뷰를 보고 또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5월에 또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가 IT 기기를 오래 쓰는 그날까지 꾼기는 계속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